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문서에 대한 죄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서에 대한 죄를 설명드릴 건데, 이제 요것만 하면은, 이제 뒤에 세 문제만 남거든요. 18번, 19번, 20번, 세 개만 남아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간부 시험이 8월 1일인데, 뭐, 제가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글쎄요, 뭐, 제가 아는 지식이 이런 게 다예요. 그게 뭐, 물론, 저보다 똑똑하고 잘하시는 분들 많겠죠. 하지만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든 전 파트를 전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파트가 있고 못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 객관식 문제를 풀어주는 거는 잘한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물론 뭐 설명이 좀 어설프거나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실력이 있니 없니 하면서 까대고 뭐 이러는데 뭐 변호사 아니더라도 뭐 어떤 사람이든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뭐 자기가 잘하는 파트가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 변호사라 해갖고 뭐 전부 다 뭐 다 잘 알고 뭐 천재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변호사가 아니라고 해갖고 뭔가가 뭐 신뢰가 안 가고 믿음이 안 가고 그런 것도 아니야. 실제 모르겠어.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몇만 명씩 되는데 여러분 기출문제 순경시험 객관식 기출문제 하나 해설해주는 사람이 있어? 응? 제대로 해설해주는 사람도 없잖아. 전부 다 얼레설레 그냥 번갯불 콩 꺼먹듯이 뭔가 그게 바쁜지 빨리 끝내려고만 하고 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모르겠어. 나는 내 생각에 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채널을 만든 이유는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알자 이거야. 막 뭐 번개불 콩 꺼먹듯이 뭐 이거 알죠? 이거 저번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죠? 답 3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최대한 거기 그 한 문제 한 문제 판례도 찾아보고 왜 답이 3번이 되는지 2번이 되는지 전부 다 해설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고마운 선생한테 댓글 다는데 싸가지 없는 댓글 달고 뭐 아는 척하고 나한테 말이야 무슨 훈계하고 자빠졌고 그러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야. 내가 나이도 내가 많어. 내가 지금 목소리는 젊어 보여도 내가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아. 그냥 뭐 어디서 그냥 그런 건방져 어떤 인간은 나보고 무슨 교학상장 하잖아. 어떤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질 않나. 내가 뭘 교학상장을 해. 나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그냥 내 인생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 여생에 자서전을 쓴다는 이런 기분으로 지금 이 채널 운영하는 거야. 나라는 사람이 이선주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뭐 하나 업적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인생이 의미가 없겠죠. 그죠? 내 배운 지식을 최대한 그죠? 후배들, 이 경찰이 되겠다, 검찰관이 되겠다, 수사관이 되겠다 하는 이 후배들한테 좀, 많은 걸 좀 알려주고 싶고 해갖고 이렇게 영상 채널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말이야, 뭐 안 좋은 소리 내야 되고, 그러지 마. 그거 다 엎어쌌는 거야. 왜 그런 행동해, 응? 뭐, 알면 얼마나 더 알고, 모르면 얼마나 더 몰라, 응? 아는 척 해대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응? 그리고 나한테 무슨 훈계식으로 얘기하고 인생을 살아도 내가 이 꼽절을 더 살았다 내가.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오늘 요 17번 문제 문서에 대한 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경간부 시험 문제 경간부 시험 잘 봐. 그거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고 하는데 나 때는 그러는데 나 때는 주관식까지 있었단 말이야. 응? 실력 좋아도 1, 2점 차이로 떨어뜨리고 나서 사람 병신 만들고 막 그랬어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는 없잖아. 그죠? 자 봅시다. 기억번서부터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자 옳은 거 맞는 거를 고르는 거거든요. 자 맞는 거. 자 여기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기억과 리을. 자 기억번하고 리을번 맨 마지막에 꼬랑지 부분만 맞는 거야. 그리고 가운데 니은과 디귿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건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자 중요한 거는 무효 사유에 동그라미 해놔. 자 불실기재에
여권 행사죄에서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만 여기까지 끊어. 맞는 얘기입니다. 기재된 사항이나 원인된 법률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요한 거다. 취소 사유 동그라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여권에 기재된 사항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자, 요 기억번 지문 맞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요. 여권의 기재 사항 중에서 무효 사유라는 것과 취소 사유라는 것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무효 사유인 경우에는 불실기재, 그죠? 불실기재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취소 사유, 단지 행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그죠? 취소 사유에 있는 것은 자,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바꿔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 어떤 답? 무효 사유는 당연히 동그라미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만, 취소 사유, 즉, 소송이나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뭐로 다투어 볼 이런 이유가 있는 경우, 취소 사유 같은 경우에는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메모해 놓으세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보자고. 잠깐만, 왜 화면이 안 바뀌고 그래. 자, 이제 니은번에 보자. 니은번에 보면은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 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하고, 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중요한 건 인정되지 않는 거야, 권리 의무가. 자, 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했는데, 권리와 의무 관련돼 갖고 관련성이 없다면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이 증명하는 문서가 되지가 않겠죠. 해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구경시켜 드릴게. 자, 한번 가서 같이 보자고.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 판례 번호는 어떻게 나오냐면 2023도에 1178 이렇게 나왔고요. 읽어볼게요. 판시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 중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와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또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 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인데, 소극이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화면을 넘겨서 볼게요. 그래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판결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오케이. 자, 파란색 부분, 오케이, 맞아.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된 것을 말하며, 오케이, 맞는 얘기야.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외의 문서로서 거래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됐습니다요?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 이제 색깔 바꿔서 다 해놨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또 보자. 그러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자, 이건 뭐냐면은 법률 관계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 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 의무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죠? 자, 빨간색으로 한번 나와 있는 거 같이 읽어보자. 문서의 주된 취지가, 자, 여기 잠깐만. 자,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 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 집단적 의견에 불과한 것은 안 되고요.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 의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문서로 본다는 거예요. 되셨나? 아셨겠죠, 이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요것도 한번 보자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라든지, 자, 의도 동그라미, 그죠?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인 상황 동그라미, 문서에 적시된 상황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것도 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의 어떤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어쨌든 요 정도 설명드리고 어쨌든 니은번은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 했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왜?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뭐예요? 자, 적인 권리, 의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할 수 있다 했는데 해당할 수 없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잖아. 내가 판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디귿번은 개껌인데 보자.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 파일을 실행한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서 화면에 나타나는 것으로 계속적, 자, 중요한 건 여기도 언더라인 그사 중요해. 계속적이야.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서에 관한 지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문서가 되려면은 계증보야. 계증보. 자, 여기다 제가 적어볼게요. 거기다 적어. 메모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조금만 기다려봐. 자, 문서의 요건 이렇게 적어볼게. 나는 어떻게 암기했냐면 계증보로 암기했어. 계. 또 뭐야? 증, 보. 자, 이 세 가지가 그죠? 있어야 문서로 보는 거예요. 계속적 기능을 갖고 있어야지 돼. 응?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종이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종이에 글을 적어놨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것은 그 계속적 기능,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화면이 꺼지기 때문에 그죠? 문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증명적 기능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 증명적 기능.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보장적 기능. 그죠? 자, 그 문서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은 권리나 어떤 의무 같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지 돼요. 그죠? 그래서 뭐를 어떻게 보장한다. 뭐를 갖다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걸 거기다가 놔둔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을 갖춰야 우리 형법에서 말하는 문서로 보는 거야. 문서에 관한 지에서 문서로 보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꼭 좀 당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문서의 요건 뭐라고? 계증보를 기억하셔. 계증보. 네, 계증보 중요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는 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주셔. 자, 마지막 리을번인데 리을번 맞는 거야. 갑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A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했답니다. 이 경우에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국가유공자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야? 내가 유공자다 그런 거거든요.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는 그죠? 그런 것이 기능이 없다는 거야. 그죠? 물론 국가유공자증에도 저게 나와,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거 나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다? 그 해당 문서가 그죠? 중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신분 증명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조사를 받던 중에 국가유공자증을 갖다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는 얘기.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다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열받네 이러는데, 그래, 보면은 어려운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왜 이게 답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게 어려운 문제야. 아니면 학설이라든지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복잡한 거 있죠. 그죠? 어떤 내용이 복잡한 거,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여기 어려운 게 뭐가 있냐? 판례만 알고 있으면 다 푸는 건데. 그리고 문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아까 계증보 기능,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이런 거는 계속적 기능이 없잖아.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모니터 화면이 꺼져버리는 거니까 계속적 기능이 없잖아.
그래서 문서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기능이 필요한다 그랬어? 계증보라 그랬었잖아. 계속적 기능, 증명적 기능, 그 다음에 보장적 기능. 이 세 개가 있어야 뭐다? 문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예요? 그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죠? 어떤 권리라든지 의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될 수가 없다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문서에 아까 전에 보장적 기능에서 뭐라 그랬어? 그 문서가 어떤 갖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권리와 의무 관계가 나타나 있어야 문서지. 문서가 아니잖아. 그런 경우에. 그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소설 같은 거죠. 그래서 소설이나 아니면 편지 이런 건 문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문서가 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적 기능. 그죠? 종이라든지 아니면 종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것이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또 이것도 뭐예요? 무슨 얇은 쇠나 철판에다가 인쇄 기능을 갖다가 인쇄하는 것도 어쨌든 문서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증명적 기능. 그죠? 이렇게 해서 뭐를 증명한다. 이런 증명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문서의 내용에 있어서 보장적 기능,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것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증보를 좀 기억해 놓으셔. 에?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17번 문제 이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 하나 빼먹었네. 아까 얘기했지만 불실기재에 해당하는 제 여부 어떻게 된다? 자, 무효사유는 당연히 불실기재가 되지만은 단지 행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이런 부분, 취소사유가 있다는 것은 불실기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 판시했다는 거 알아두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그리고 경간부 시험 준비하시는 분 빡세게 준비하고, 그리고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너무 한 과목에 취중하지 마시고요. 공부하실 때는 나는 밥 먹는 기준으로 나누었어.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가지로 쪼개갖고, 아침에 한 과목 점심 먹기 전까지 한 과목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서 한 과목 공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과목 공부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전날 공부했던 게 단 한 과목을 반드시 중복되게 공부하시라는 거야. 그래야지 까먹지가 않아요. 예. 연속성 있는 공부가 되는 거야. 제일 망하는 공부가 뭐냐면은, 그래, 나는 헌법이 안 돼. 헌법만 일주일 붙잡고 있어. 이것도 병신인 거야. 그래, 나는 형법이 잘 안 돼. 형사법이 안 돼. 형사법만 한 달 붙잡고 앉았고. 다 병신이죠, 그런 거. 그죠? 시험 떨어진다고, 그런 짓거리 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시험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는 세 과목이나 경간부 시험 과목 5과목인가요? 동시에 다 돌아가야 돼, 하루에. 자, 어쨌든 중요한 말씀 드렸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